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시장의 투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요즘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또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지 어려우실 텐데요. 오감만족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있죠? 지금 바로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셨죠? 저희의 오감만족 고민해결사 최현우 전문가님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전 시황 상황 바로 좀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네, 시장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네. 시장이 또 반등을 주었습니다. 뭐 반등과 하락과 조정과 네. 뭐 보합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시장을 볼 때 네. 미국 시장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 오늘 한번 그 매핑을 준비해 봤으니까 네네. 시장 매핑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볼게요. 아침에 시장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 애플이 좀 올랐네,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았구나. 전체적인 네. 지수의 흐름에서는 나스닥이 좀 한 1% 정도 오르는 모습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네. 어제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반등의 기미를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0.5에서 1% 정도의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는데 시장 상승의 기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우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강대강 국면이 네. 좀 약화됐다는 부분이 있죠. 일단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가 그쵸. 90일 정도 유예됐다는 부분과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제재 안에서 이제 구글을 비롯해서 인텔이나 퀄컴 같은 그런 유수의 그 IT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것에 좀 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한 점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히토류에 관한 이제 중국에서의 공격이 예상됐다고 하지만 네. 트럼프는 그 걱정 없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진정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그 매도세가 좀 잦아든 부분이 있었고 네. MSCI 관련해서 이제 외국계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지수별 변경이 있었죠. 네. 코스피나 코스닥의 이제 주요 지수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 등 여러 가지 지수들의 그 변경이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변경이 편입된 종목군은 상승세를 보였고 네. 변경의 편입이 예상되었지만 편입되지 못한 나노스 같은 종목군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하루하루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시장을 조금 멀리서 보거나 네. 아니면 그 직장인이나 일반 투자자분들과 시장을 간간히 보는 분이라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부분을 좀 놓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오늘 오감만족에서는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투자, 이런 종목의 이런 업종을 아직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겸 엔터업과 컨텐츠 산업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투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엔터업 하면 최근에 승리 사태가 있었잖아요. 승리 게이트라고 해서 말이 네. 많았죠. 버닝썬 사태가 네.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일단락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이나 그쵸. 아니면 버닝썬에 대해서 윤총경 이런 네. 일각의 고위층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해진 부분, 이러한 그 수사 연결이 좀 약해진 부분,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장자연 사건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네, 되는 그쵸. 부분 좀 아쉽지만 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엔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연예계 사건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점, 네. 이런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았고요. 네. 이러한 이슈도 이슈인데 그것에 감안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나 지금 최근에 시장 조정에서 엔터업이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엔터업의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제품이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매출처라고 그쵸. 하는 실질적인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의 실질적인 네. 매출 현황이나 아니면은 신작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네.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BTS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네. BTS의 경제적 파급력이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그 팬들도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사를 보니까 BTS 투어가 이제 이번에 미국 쪽에 이제 네. 3개 도시에 6회 공연을 했는데 스타디움 오. 투어에서 32만 명. 32만 명이요? 네, 굉장합니다.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바꿀 만한 사건이라고 보여질 네. 수도 있겠고요.
BTS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보니까 뭐 약 4조 1,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4조. 그리고 1조 4천억 원의 생산 가치 유발 효과. 네. 어떻게 보면 잘 키운 아이돌 하나로 네, 기업 그렇죠. 자체나 그 코스닥의 지형도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엔터업에 대해서 국내 3사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을 한번 되짚어 볼 텐데 네. 혹시 SM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SM에서는 이제 저도 80년대생이니까 거의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좋아했던 아이돌들은 SM 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팬층도 두껍고 또 성실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관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네.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돌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SM 출신이 많죠. 네. 뭐 옛날로 돌이켜 본다면 핑클도 있고 뭐 H.O.T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보아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제 동방신기 맞아요. 거기에 이제 엑소, 그다음에 NCT 127 그 네. 친구들, 레드벨벳, 어. 소녀시대 뭐 이런 아, 그쵸. 아이돌이 있을 수 네네. 있겠는데 실제로 매출처라고 본다면 남자 아이돌의 매출이 굉장합니다. 오, NCT 127이나 뭐 엑소 그리고 네. 슈퍼주니어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효과나 매출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SM에 대해서 이번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출액은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였는데요.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 한 60%, 70% 정도 빠졌는데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자회사들의 부진이 좀 컸습니다. 아. 이번에 인수한 뭐 키스트나 뭐 강호동이나 뭐 이수근 같은 그런 MC나 개그맨들이나 진행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SM, CNC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좀 악화된 부분이 SM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이제 네. SM적인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이번 1분기랑 작년 4분기까지 네. 2분기 연속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한번 튈 때 됐다. 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차트와 함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차트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지수선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추세도 아직 안 잡히고 있고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 주봉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어떻게 보면 작년 4분기 이후에 이제 1분기까지 계속해서 조정세를 주면서 약화가 된 부분에 네. 승리 게이트까지 얹어지면서 좀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SM, CNC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특히 아티스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네. MC나 일반적으로 출연자로 가수들도 있고 연기자들도 있고 네. 이러한 부분에서 선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드린 내용이 이제 신서유기나 뭐 이번에 그 종편이나 네.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하는 채널을 보면 SM 출신 친구들로 그 프로그램이 구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SM의 뭐 강호동이나 이수근을 네. 뭐 메인 MC로 하고 그 밑에 이제 SM 가수들이나 SM 그쵸. 연예인들로 네. 이제 소위 말해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데 MC에 대한 역량이나 뭐 가수들에 대한 역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제 프로그램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그걸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SM, CNC에 대한 최근에 좀 조정세는 있겠지만 실적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키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약세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쵸.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김수현이 네. 이제 좀 있으면 그 전역을 합니다. 아, 기대되네요. 예, 7월 1일에 전역을 하거든요. 네. 7월 달에 이제 전역을 하면 이제 곧바로 이제 작품을 들어갈 텐데 어. 개인적으로 이제 리얼이 정말 리얼로 안 네네. 망했기 때문에 좀 리얼을 하고 군대 갔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고 싶고 엑소의 컴백이 이제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NCT 127의 월드 투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 성장의 기대감 그리고 11개 도시 확장 공연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레드벨벳이나 기존 아티스트의 컴백들이나 뭐 활동도 계속돼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중국 시장의 개방 음. 어떻게 보면 중국 그 SM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개방이 확정되었을 시 다른 여타 기획사들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매출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수급하고 같이 보신다면 네, 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수급에서도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네. 크게 밀리는 부분
일단 안 좋았던 수급들은 예전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요. 네. 외국인의 이탈에서 다시 좀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진 점,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관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에 참여하는 점. 네. 뭐 물량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SM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 종목 때문에 이 섹션을 시작하게 된 아, 건데 그래요? JYP입니다.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네. 뭐 아쉬운 부분도 있죠. 어. JY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JYP 하면 박진영밖에 안 떠올라서. 그렇죠. 이제 네. 그 소위 말해 우리 3사가 있으면 그쵸. 뭐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 SM 같은 경우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놨어. YG는 네가 네. 뭘 준비할지 몰라서 내 맘대로 준비해봤어. 네. 네. 그리고 JYP는 네가 뭘 준비할지 몰라서 내가 나왔어. 그런 그래서 이제 의미로. JYP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노래도 맨날 나오잖아요. 네, 앞부분에. 실질적으로 JYP 같은 말면서. 경우는 매출이나 뭐 음원이나 어. 그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맞아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네. 본업으로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겠다는 좀 팬심을 담은 말씀을 드려보고 네네. 있고요. JYP 같은 경우 왜 골랐냐면 아티스트에 대한 매출처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렇죠. 일단 트와이스가 있겠고요. 네. 갓세븐이 최근에 컴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도 컴백을 하고 네. 거기에 있지라는 신규 라인업까지 어. 어느 정도 그 매출에 대한 그 소위 말해 왁구가 잡혔다고 네. 하죠.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트와이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 공연을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 트와이스를 한번 네. 보죠, 저희가. 이게 월드 투어 일정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을 합니다. 빡빡하네요. 네,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G드래곤이나 네. 뭐 빅뱅의 월드 투어를 봤을 때 그 친구들도 정말 힘들게 그쵸. 공연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에서부터 방콕, 마닐라,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멕시코, 뭐 뉴욕, 시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이슈 모델을 할 예정이죠. 네. 어느 정도 트와이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쵸. 어떻게 이 월드 투어 일정만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 월드 투어 일정만 보면 정말 JYP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네, 어떻게 계속 이렇게 꾸준히 트와이스로 매출을 낼 수 있나. 인권 단체에서 좀 얘기가 나올 법한데 정말 끊임없이 굴리고 있으니까 이걸 그쵸.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야 이거 돈 좀 되겠다. 좀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나올 수 있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트와이스의 사진도 나오고 있고요. 너무 예쁘네요. 누구 좋아하십니까, 개인? 저는 저기서 다현? 다현. 네, 저 앞에 계신 네, 다 알고 트로피 있죠. 같은 걸 네, 들고 네, 계신. 독수리 같은 친구인데. 네. 네. 얼굴이 너무 동그래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사나를 좋아하거든요. 사나요? 애교가 많으신 스타일 아니신가요, 저분이? 사나는 다 있죠. 예. 다 있어요. 사나 너무 없이 저희 근데 이 사나마나. 방송 주제가 너무 불리한 게 저는 사실 아이돌에 대해 모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는 가수가 이문세이기 때문에 아하. 어렵습니다 이 주제가. 근데 굉장히 아이돌에 빠삭하시기 때문에 술술술술 나오니까 제가 받아치기가 너무 힘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광화문만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일단은 JYP 네. 얘기를 추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있지가 이제 올해 하반기 초에 또 데뷔를 합니다. 그 아시죠? 그 달라달라라는 노래로 잘 모르시나요? 네. 일본에서도 그런 비슷한 니찌라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게 네. 예전에 JYP가 이제 그 무슨 프리젠테이션 그거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 일본판 세븐틴이라고 일본 20개 도시에서 아이돌 연습생을 뽑아서 트와이스 스타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일본 버전으로 올해 10월 달부터 방송을 하고 이제 내년에 출격을 하겠다. 네네. 아티스트의 다변화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JYP가 뭐 지금 말씀드린 SM이나 JYP나 Y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장인이기 때문에 네. 거의 공장장이거든요. 맞아요. 공장 그냥 돌리면 제대로 된 바로 나오죠. 친구들이 나오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매출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트와이스에 대한 건재한 그 부분이 있죠. 매출에 그쵸. 대한 이번에 그 다른 신규 라인업 아이즈원이라는 친구들이 뭐 초동 물량을 깼다고 했는데 이번에 트와이스가 또 다시 깼습니다. 14만 장 정도로 치열하네요. 어느 정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월드 투어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 거기에 이제 갓세븐이 5월 20일에 이제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한 부분. 특히 갓세븐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남자 가수지만 네, 좋게 네. 보는 게 네. 굉장히 좀 댄스도 괜찮고 노래도 잘하고. 거긴 좀 다국적 멤버들이 많죠. 네, 뭐 뱀뱀이란 친구가 오. 뭐 그 어디지 그 군대 가는 데 있잖아요. 그 어디죠? 군대가 그 니쿤이 있는 데가 어디였죠? 태국. 태국 그래 태국 네. 친구인데 어. 니쿤과 뱀뱀이 태국인인데 군대에 면제되는
예,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군대를 이제 그 뽑아서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뽑아서. 아 이게 그냥 그러니까 복불복으로 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자진이 때가 있는데 자진이 때 하면 6개월인가 그 정도고요. 어. 뽑기로 가면 안 갈 수도 있고, 사진 나오고 있네요. 예, 6개월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2년인가 그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네네. 이 두 친구가 다 이제 군대에 면제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뭐 활동에 문제 예, 없이. 여기 막 네. 그 노래 쓰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좀 아, 멤버가 괜찮습니다. 아티스트적으로도 굉장히 좋네요. 네. 네, 뭐 갓세븐 아이고. 팬들이 볼 수도 네.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유, 너무 집중해서 봤네요. 눈갱 네. 네네 눈갱. 그렇기 때문에 갓세븐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실제로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정말 매출처 괜찮았을 때는 갓세븐의 매출이 트와이스보다 훨씬 잘 나갈 경우가 있었고 그 트와이스가 여성 최고 그룹이라 잘 나가는 거긴 한데 남성 그룹의 그 티켓 파워는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해 돈은 남성 그룹이 벌어온다고. SM이 특히 이번에 갓세븐이나 네. 2PM, 2AM 이번 옥태견도 전역을 하였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차트와 함께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차트 한번 볼게요. JYP. 주관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좀 이 친구들이 지금 다 그놈인데 그렇죠. 업황 자체가 워낙 지금 추세가 한번 깨졌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다음 추세는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추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25,00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모아간다는 단계에서는 이 JYP를 한번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수량으로 단주로 본다면 지금 기관계랑 좀 그런 부분이 좀 그 지속적이지 못한 수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엔터업에 대한 전체적인 좀 그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네. 부분 그리고 사이즈가 좀 다운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트와이스를 비롯해서 뭐 갓세븐의 팬이라면 한번 JYP를 매수를 하셔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네. 한 3분할, 4분할 매수로 오. 목표 비중 한 10%, 15%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YG 엔터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쵸. 그 친구들인데 네.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한데 근데 그래도 목표 주가가 5만 원대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쵸. 볼 수 있겠고 네. 그 소속 가수였던 이제 승리에 대한 이슈가 좀 일단락이 된 부분 이런 네.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멤버 전역을 알아보니까 이제 탑이 이제 좀 있으면 그쵸, 전역을 합니다. 나오죠. 탑은 이제 7월달에 전역을 네. 한다고 하네요. 이제 좀 우여곡절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업에 집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이제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G드래곤도 이제 올해 10월 말에 이제 전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GDN 탑 으로 이렇게 해서 나올, 해외 네. 공연을 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블랙핑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아요. 블랙핑크 제니. 그렇죠. 제니 그렇죠. 네. 솔로인데 솔로 아닌 척한 네. 친구. 네.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제니 굉장합니다. 예쁘더라고요. 제니나 뭐 남은 친구들도 다 장난 아닌데 네.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블랙핑크를 지금 소위 말해 JYP가 계속 굴리고 있거든요. 정말 왜냐면 아티스트가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 많이 없죠. 활동을 합니다. 이제 네네. 위너도 아, 나왔었고 사실 그렇네요. 그 아이콘도 좀 있으면 컴백을 네. 할 거고요. 그 소속 가수는 이하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이하이. 거꾸로 해도 이하이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앨범 발매를 했거든요. 방금 저희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제니 헤어졌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솔로 맞네요. 그게 그래서 뭐, 솔로 아닌 척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솔로가 되었다는데 안타까운 이야기.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YG의 컴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없으나 뭐 이렇게 투심이 안 좋아진 부분이 좀 그쵸. 아쉽죠. 네. 빅뱅 팬들이 좀 매수를 한다면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블랙핑크도 어느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뭐 미국 공연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그쵸. 좀 있는 부분. 네. 거기에 이제 15일부터 유럽 투어를 하였죠.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부터 유럽 투어를 하는데 미국 활동에 대한 성공적인 부분과 유튜브적인 활용. 네. 유튜브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보죠. 광고도 요새 굉장히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은행 광고에 블랙핑크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네. KB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닌가요? 우리였나요? 죄송합니다. 나왔는데 너무 저게 뭐지? 계속 보는데 그 다음 광고에 바로 연달아서 호텔 광고가 또 그렇죠. 네, 파라다이스. 블랙핑크가 네. 어느 정도 굉장히 나오고 깜짝 있습니다. 놀랐어요. 블랙핑크의 이런 뭐 영상이나 이런 게 조회수가 굉장히 하거든요. 아, 이게 YG 오피셜인데 네.
자주 보셨죠?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전문가님은. 다, 네. 다 보긴 봤죠. 네. 10천 조회수가 4천만 정도 되네요. 네. 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독자를 보시면 네, 구독자. 몇만인가 1 100, 1000만 2,500만 정도 되네요. 어느 정도 이슈가 있죠. 네. 저희가 이 정도 된다면 정말 정말 밥벌어먹기 살기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YG에서 유튜브를 활성화한다는 거 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번외일 수 있겠지만 BTS 유튜브를 보시면 네. 여기는 좀 넘사벽이기 때문에 네. 거의 최고 라인급이죠. 저희는 언제 저 정도 될까요? 빅히트. 저희요? 저희가 제니가 아닌데. 그렇죠. 상대 엄청나죠. 슬프네요, 갑자기. 동영상 이 동네는 지금 300개 올렸는데 지금 구독자가 장난 아니네요. 2,6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부럽습니다. 굉장하죠. 이런 친구들이 혹시나 주식 리딩을 한다면 정말 떼돈을 장난. 벌 텐데. 제가 내려와야죠. 그렇죠. 네,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있죠. 네. 유튜브에 대한 매출처에 대한 부분도 이슈로 확인해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소속 가수의 연이은 컴백 이런 부분에서 차트적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차트 볼게요. 며칠 전에 저점이 한번 딱 찍혔습니다. 그렇네요. 이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게 긴가민가할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기금이 네. 꾸준하게 사고 있는 부분, 기관계도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개인이 좀 팔고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전 개인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엔터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심리를 하실 때는 1차 매수, 2차 매수, 아까 말씀드린 4차 매수까지 고려하신다면 1, 2차까지는 저점에서 잡아둔다 마인드로 이제 3차나 4차는 이제 불타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YG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YG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하다. 10월에 G드래곤 컴백으로 G드래곤의 전역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수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업의 마지막 친구는 이제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볼게요. 큐브 엔터는 뭐 앨범이 여러 가지가 있죠. 펜타곤이란 친구고 남자 그룹 있죠. 미니 8집 벌써 8집이나 했네요. 이 친구들도. 예. 그리고 공연을 15개 도시에서 공연을 한다. 이런 네네. 이슈도 있고요. 여자 아이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 그런 아이들. 네.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미니 2집을 발표하고 거기에 일본 진출까지 한다는 네. 부분. 그리고 이제 우석하고 관린이 있는데 라이관린이라고 이 친구가 들어봤어요. 워너원 멤버입니다. 네. 이제 워너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료를 하고 이제 워너원 멤버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해쳐 모여 이제 살 길을 찾아 도모하고 네네. 있는데 뭐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친구들이고 지금 미니 1집 발표함과 동시에 이제 중국 진출도 가시화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특히 중국에서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굉장히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인기가 되면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큐브 엔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큐브 엔터가 옛날에 이제 포미닛이라는 가수가 맞아요. 이슈가 있었을 때 이게 현아 혼자 먹여 살린다. 나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사실은 매출처로 보면 현아가 많이는 차지하지만 한 20-30%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 현아가 나갈 때쯤에는 이제 포미닛에 대한 매출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매출이 더 있었기 때문에 네. 큐브 엔터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차트랑 함께 보시면 차트 볼게요. 어느 정도 이 친구도 저점을 잡혔습니다. 4,000원의 지지선을 잡아놓고 이제 지금 4,200원에서 4,700원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네. 예전에 7,000원까지 갔을 때 오. 옛날에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아직까지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고요. 기관계에서도 약하지만 꾸준한 매수세, 기관계 매수세나 네. 그 사모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 친구도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엔터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면에서는 한번 담아둘 만하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업체라고 한다면 전 JYP. 네. 이 친구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이 엔터업과 연관될 만한 사업이나 엔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줄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이제 컨텐츠 그렇죠. 쪽을 이제 돌아볼 수 있겠죠. 네. 컨텐츠 쪽을 보면 컨텐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5G에서 모멘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5G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5G 관련 종목 중에 Y솔이 많이 오르고 있고 네네. 5G에 또 그 반대로 그 화웨이 쪽에 연관돼 있는 RFHIC는 지금 굉장히 많은 조정을 그쵸. 주고 있고 오이솔루션이나 서진 시스템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나 뭐 이런 친구들도
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덜 가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5G에 대해서 이렇게 종목이나 그 기기에 대한 뭐 기지국에 대한 그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네. 5G에 연관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어떤 걸 보세요, 혹시? 5G 연관의 사업이요? 혹시 그 광고 보셨어요? 네네. 그 정류장에 그 회사 두 분이 서 계신데 야구 경기를 보시면서 예, 그거 봤죠. 미리 알려주시는. 그렇죠. 예. 네, 전 그걸 보고 나도 빨리 5G로 갈아타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 광고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콘텐츠 제작물도 굉장히 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속도에 네. 대해서는 네. 예전에 정말 옛날이지만 메가패스. 정말 옛날이네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 못 따라갑니다. 유승준이 그러고 미국 갔죠. 진짜 못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는 속도전으로 5G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야구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선물 옵션이나 아니면 코인 같은 시장에서도 빠른 매수나 빠른 매도는 필수적일 수 있겠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5G를 좀 더 강조할 수 있겠고요. 저는 5G에 컨텐츠를 연관되고 거기에 이제 엔터업을 연관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채널들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내용을 하면 네. 색감이나 이러한 속도나 이러한 풍부한 이 영상미를 네. 가미를 하려면 이걸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려면 뭐 우리가 핸드폰이나 네. PC나 이런 걸로 볼 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막 영상 보다 버퍼링 걸리면 정말 영상이 진짜 무슨 상관입니까? 굉장히 그렇죠.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그런 화가 나기 때문에 네. 속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럼 5G에 대해 연관된 산업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미디어나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불황이 있을까요? 한번 궁금. 미디어나 컨텐츠요? 네. 좀 불황이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미디어나 컨텐츠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소비를 줄이고 그쵸. 지출을 줄일 텐데 거기서 이러한 취미 활동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소소한 취미,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쵸. 이러한 부분에서 미디어나 컨텐츠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거를 좀 못 가는 대신에 블랙핑크 앨범을 사자. 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너무 아직까지 너무 제가 갭시예요. 시대를 앞서갔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디어나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걸 줄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어벤져스 이런 네. 걸 보는데 보죠.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책으로 본다. 왜 그런 행동을 하시죠? 그렇게 보면은 좀 이게 좀 악의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개인적으로는 미디어나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정은 거의 있지만 거의 불황은 없을 것 없다라고 같아요. 저는 말씀을 네.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미디어나 컨텐츠 산업을 쭉 보다 보면 엔터업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한마디로 요즘 말로 아웃 오브 안중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고요.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은 산업들 뭐 그런 산업이 지금 국내 시장에 말씀을 드리려면 5G나 시스템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 네. 거기에 뭐 일부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지금 스펙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관심이 없는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한번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스튜디오 워낙 드래곤. 유명하고 지금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차트로 잠깐 보시면 정말 지금 많이 답답할 정도로 많이 네. 빠졌는데 거래량이 한번 터진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시세가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 11월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4, 5만 원 정도, 한 30-40% 빠진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고요. 네. 근데 여기서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6월 1일에 아스달 연대기라고 하세요.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방 사살 투자자분 거예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대할 만한 게 네. 장동건, 맞아요. 송중기, 김지원. 네, 이거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왜 제작진에서 사진을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셨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투자를 하실 분들도 많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공매 세력이 아닌가 세상에. 의심되는데 네. 공매도 세력으로 의심되는데 네. 거기에 추가로 한다면 장동건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흥행 파워나 티켓 파워가 좀 약한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기력이나 얼굴에 비해서 네. 소위 말해 국밥 배우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봤으면 이게 지금 아싸리 연대기 제작비만 400억 원이기 때문에 그쵸. 정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송중기나 김지원도 그 전에 이제 태양의 후예에서 정말 임팩트 있는 모습을 그쵸.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군복을 벗었을 때 네. 이 지금 옷 같지도 않은 옷을 입었는데도 저렇게 잘생기니까 너무 한번 잘생겼네요. 이슈가 한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차트로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흐름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잠깐 수급 보시면 네. 아까 제작진도 공매 세력이라고 의심되고 있는데 지금 그쵸. 공매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정말 치고 더할 있습니다. 나위 없이 의심하고 5월 있습니다. 달부터 네. 매일 팔았어요. 매일. 음. 정말 예. 무서운 친구들인데 너무 그러네요. 아쉬운 부분이 네. 수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 보시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 아스달 연대기 첫방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아,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 수급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법하는 게 이제 SBS입니다. 네. SBS. 이것도 오늘 지수 편입이 이제 제외가 돼서 좀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트상으로도 지금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죠. 네.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게 올 1월 달 1월 효과 이제 쭉 진행됐을 때 부분까지도 내려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금 주요 종목군들의 지금 대부분이 1월 효과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하락 국면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베가본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수지가 나온다고 했던 네, 거 그렇죠. 아닌가요? 수지랑 이승기가 나오죠. 아. 근데 이제 수지랑 이승기가 나왔을 때 예전에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이제 국가의서라고 네, 알아요. 네, 망했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네, 좀 흥행 파워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승기라는 배우가 저희 나온 연기력에 대비해서 또 이게 이슈가 좀 약한 부분, 수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러니까 비주얼이나 이 흥행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돈이 될까 이런 부분이 좀 긴가민가하는 부분.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이런 화면 전환할 때 좀 알려주세요. 넉넉히 보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 SBS 공매 세력이 아닌가 의심되고 수지 있는데 예쁘다고 하고 저를 이렇게 잡으시면 저희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엔터보다 이제 개그맨 사로 봐야 되지 않나 네, 볼 수도 있겠고요. 네. SBS의 추가적인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제 SKT랑 5G MOU를 체결을 해서 이제 SK텔레콤의 그 5G 망에 이제 SBS의 콘텐츠를 이제 담아서 이제 연결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 SKT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디어 쪽이나 네. 이제 멜론이나 이런 쪽도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된 사업이 어느 정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세 번째 이제 J 콘텐츠입니다. 제이 콘텐츠리.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쵸. 근데 J 콘텐츠는 차트상으로 제일 만만한 구간이에요. 어느 정도 좀 국면이 있는데 네. 이벤트가 세 가지 정도 있겠죠. 첫 번째로 방송적인 네. 부분. 그쵸. J 콘텐츠의 방송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드라마나 이런 걸로 유명한 게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요새 뭐 보시나요 혹시? 저는 요즘은 요새 딱히 드라마를 안 보고 예능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네. 드라마를 좀 쉬고 있죠. 네, J 저는 스카이캐슬 이후로는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저도 비슷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2020년에 메가박스란 자회사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 J 콘텐츠는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그쵸. 코스닥에 두 친구가 있으면 자회사랑 모회사랑 같이 있으면 좀 한 친구가 가겠죠. 네. 네. 가야죠. J 콘텐츠가 코스피 이전 상장이 계획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 거기에 이제 액면병합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네. 액면병합이 뭐냐면 우리가 한 주당 금액이 1,000원인데 네. 한 주당 금액이 1,000원인데 주식이 뭐 한 만 주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공모를 한다면 만 주로 거래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액면을 분할을 합니다. 뭐 1,000원, 만 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하고 10만 개가 10만 개가 되고 그렇죠. 이러면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분할이 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다르죠. 예전에 그 일례로 본다면 우리가 1,000원짜리로 막 네. 준다고 한다면 이제 1,000원짜리로만 이제 물건을 이제 구매하고 팔다고 한다면 뭐 떡볶이 사거나 이럴 때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내용이 잡히지만 그렇죠. 차를 살 때 1,000원짜리로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죠. 거의 리어카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액면 병합을 합니다. J 콘텐츠리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액면 병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극장의 그 메가박스 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벤져스 네. 그 엔드게임, 엔드게임. 보셨나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럼 이거 못 하겠는데. 아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엔드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네. J 콘텐츠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록뱀도 있겠죠. 초록뱀도 초록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차트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볼게요. 말씀드린 대다수의 종목이 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4분할, 5분할 진입 추천드리고 있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시장, 예전에 말씀드린 OTT 시장에 연관된 사업이라면 이제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이 친구 드라마 등의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초록뱀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DNC 미디어라는 DNC 종목으로 미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DNC 미디어 볼게요. 차트상으로도 살짝 꿰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네, 관련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콘텐츠 플랫폼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텐센트나 라인이나 카카오 같은 이런 그 소위 말해 메신저와 연결된 부분에서 네. IP를 그 자사의 IP를 활용한 콘텐츠에 대해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자사 IP를 이용한 게임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만화 같은 걸로 게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친구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네. 드려보면서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좀 맞춰보도록 할 텐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이게 누구에 관한 의견도 아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업황의 기대감에 대해서는 여전합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부분이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업황적인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근데 오래 걸리겠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겠죠. 네.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뭐 어떤 업황에서는 1년, 2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엔터업이나 이런 컨텐츠 산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되어 있는 컨텐츠가 잡혀져 있는다면 스카이캐슬 때 보셨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매출처나 어느 정도 내용이 잡힌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한번 추가 매수가를 고려하면서 4분할, 5분할 1, 2분할 때는 저점 매수, 저점에서 모아가는 물량을 모아가는 단계로 가져가시고 3, 4분할 때는 이제 불타기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이러한 전략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겠고요. 시장과 업황에서 지금 소위 말해 간다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 수도 네. 있겠죠. 예를 들어 에스코 관련 이제 초록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네. 오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였고 그쵸. 유틸렉스 같은 비슷한 플랫폼 업체도 상승 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뭐 제넥신이나 유한양인 같은 에스코의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급적인 부분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올릭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의 이슈가 있겠지만 또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제 블록딜로 조정을 맞아요. 강하게 주고 오늘 네. 좀 상승을 주는 부분도 있었고 제약바이오의 업황 하나에서도 이렇게 급등락이 있고요. 뭐 5G나 뭐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뭐 화웨이에 대한 반사 수혜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4% 오르고 오늘도 네, 한번 수혜주로 좀 올랐었죠. 삼성전자를 보시면 네. 삼성전자도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도 한번 0.4%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에서 그나마 저점 찍고 살짝 반등하는 어제는 진짜 삼성전자가 4.64까지 오르는 네. 역사적인 좀 맞아요. 날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국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업황에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게 똑같은 내용을 한번 좀 되짚어 본다면 정신교육일 수도 있겠죠. 5G나 시스템 반도체, 뭐 비메모리 관련주 네. 똑같은 얘기인데 비메모리 관련주, 그리고 이제 OLED 네. 거기에 이제 제약바이오까지 이 네 개 섹터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집중 매수를 하시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엔터업이나 이 컨텐츠 사업이나 아니면 그 기타 뭐 중국 관련 기업들, 뭐 사드 관련 이슈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포트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이 100%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 10%, 20%, 30% 비중이시라면 지금 국면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여름이나 가을쯤에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할 만한 네. 굉장히 적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 노대에 지금 물을 대고 있는 시기이기 그쵸.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뭐 1, 2%, 10%, 20%의 손실이 어느 정도 종목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의 코스피나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진 부분 3, 4월 고점에서는 지금 거의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쵸. 개별 지수의 조정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그 개별 지수의 그 반등에서 그 개인 지수의 반등에서 개별 종목의 상승은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고 한번 종목군들을 다시금 되짚어 보시면서 5G에 대한 대표적인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네.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뭐 와이솔, 이노와이러스,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뭐 RFHIC, 오이솔루션 정말 그쵸. 많습니다. 시장은 정말 많아요. 반도체도 정말 많습니다. 뭐 네. 테크윙, 뭐 KC텍, 뭐 테스, 뭐 원익 IPS, 뭐 끝없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런 친구들,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한 종목, 두 종목 꼭 갖고 계시면서 지금 비중 조절하시고 거기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에스코 관련 올 네. 이달 말에 있는 종목이 이제 지금 수급을 받고 있죠. 그쵸. 개인적으로 제넥신과 ABL 바이오와 뭐 유한양행 정도로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매수 추천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네 가지 섹션을 큰 축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주식 비중을 40에서 60%까지를 잡으시고 나머지 종목군에 대해서는 한 20, 30%의 비중을 추가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올해 투자는 그 성공 투자로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오히려 그 리츠나 배당주로 한 50% 담고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로 드려보면서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보단 1주, 2주, 한 달, 두 달 다음 달에 어느 정도 미중 무역 협상이 완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비중 조절을 한번 하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엔터의 전반적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아이디어,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5G와 관련해서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조금은 쓸쓸한 시장 상황입니다. 수급이 좀 살아나 주었으면 하는데요. 오후장 대응 잘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